안녕하세요. 지난 훈육 시리즈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댓글을 보다가 부모님들이 때리기, 꼬집기, 던지기, 깨물기를 가장 많이 고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행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국제동물 행동 컨설턴트 협회 공인 반려견 행동 분석가로 반려동물의 공격성, 감정조절 문제를 수년간 분석하고 행동 수정을 해왔고요. 지금은 동물매개 치료 전공 석사과정에서 사람의 행동과 감정, 발달 심리까지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뭐야, 개 전문가가 왜 아이들 공격성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6개월 전 아동들의 뇌는 개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36개월 전 아이들은 아직 행동을 조절하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감정의 뇌가 발달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바로 개들의 뇌와 아주 똑같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던지기, 깨물기, 꼬집기, 때리기 같은 행동들이 대부분은 공격성이 아니라 발달의 언어이고 올바르게 도와준다면 정말 빠르게 안정된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가지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때 행동이 진정되고 줄어드는지 뇌과학과 발달 심리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아이들의 때리기, 던지기, 깨물기 행동을 발달적 신체 공격 행동으로 보고 부모가 개입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12개월 이후부터입니다.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이 4가지 행동이 사실 공격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12개월 이전의 행동들은 그냥 몸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과정이고 감각을 조절하기 어려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볍게 주의를 전환해주고 환경을 조정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훈육일 수 있어요.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는 신체적 공격 행동이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건 문제 행동이라기보다 감정 조절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향후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결정한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경계를 세우고 대체 행동을 알려주시고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2, 3세부터는 떼부림이 훨씬 줄고 유치원, 어린이집 적응도 빨라지고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진짜 미래를 편하게 만드는 골든타임이 바로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훈육 전략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훈육 시리즈 4편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 보신 다음에 4편도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4편에서 아이 행동을 바꾸는 핵심 원리, 행동 수정의 과학을 다뤘는데 선행사건, 행동, 결과라는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렸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구체적인 사례들이 모두 이 행동 수정의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지고 훈육도 훨씬 잘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아이들이 밥 먹다 말고 때를 부리다가 숟가락을 던지거나 식탁이나 엄마를 때리는 이런 행동 하나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해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밥이 잘 안 퍼지는 게 짜증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식판이 자꾸 움직여서 짜증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행동만 제지하려고 하면 제대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가르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아이가 식사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행동을 했을 때 식사를 끝내는 경우인데요. 정말로 밥을 먹기 싫어서 식사를 끝내고 싶어서 숟가락을 던지거나 식탁을 손으로 탁탁 치거나 고개를 뒤로 덧치면서 소리 지르고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예요. 아이가 지금 진짜로 식사를 끝내고 싶은 걸까? 만약에 아이가 분명하게 먹기 싫다, 그만 먹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식사를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부여잡고서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하는 순간 아이의 욕구는 완전히 좌절되고
되고 더 폭발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서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건 관리를 한다면 아이가 먹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을 때 곧바로 식사를 종료를 해주신다면 아이가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우가 먹지 않겠다는 표현을 말로 정확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서 식판을 밀면 다 먹은 거야? 치울게 하고 식판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가 고파졌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이거 아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논리적 결과를 통해서 아이가 결과를 학습하는 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를 끝내는 그 행동이 문제 행동이 나와서가 아니라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 때문에 식사가 끝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행동 때문에 식사가 끝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숟가락 던지면 식사가 오히려 끝나는구나, 오히려 좋아, 이렇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만 먹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식사를 종료하자, 지지부진 끌다가 던지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입니다. 왜냐면 던지는 행동을 하면 또 그 던지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 때문에 식사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그만 먹으려면 물건은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를 때려야만 이 식사가 끝나 라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강화하는 원리죠. 근데 이렇게 밥을 안 먹겠다고 해서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다음 식사 전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또 징징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건 거봐, 엄마 그때 먹으라고 했지, 도대체 몇 번을 밥 차리게 하니?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밥을 주시거나 간식을 주시는 이런 행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는 비난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수치심 때문에 향후에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간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다음 식사를 과연 잘 먹을까요? 잘 안 먹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까 전에 밥을 조금만 먹어서 민우가 배가 고프구나. 그런데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건 하루에 3번만 할 수 있어. 이따가 4시에 식사 준비할 건데 지금 우리 민우가 너무 배고프면 아주 조금은 앞당겨 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간식이나 다른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단호함이고 일관성을 지키는 훈육인 거죠. 아무 때나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이것저것 차려주고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똑같은 식사 상황이지만 두 번째는 밥을 안 먹고 간식이 먹고 싶어서 나오는 때리기, 던지기 이런 행동들이에요. 밥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빵, 까까 이렇게 하면서 짜증 내거나 떼를 쓰는 경우입니다. 간식은 간식 시간에 먹을 거야. 지금은 밥 시간이기 때문에 간식은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가 그럼 나 지금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의사를 밝히면 그 선택을 존중해서 식사를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간식을 주지 않고 다음 식사 시간 또는 다음 간식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체감하게 해주는 건데요. 간식이 나오는 조건은 부모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된 규칙이어야 해요. 그래서 정해진 간식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간식 시간을 만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상황에서 숟가락 던지거나 때리기가 나오는 상황은요, 바로 숟가락질이 잘 안 돼서 욕구 좌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숟가락질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아이들이 갑자기 팍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숟가락을 던졌다고 해서 아이를 다그치시면 여기서 또 편도체가 각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쟁 또는 도피 행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이 투쟁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엄마를 때리거나 식판을 두들기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공격성이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이 수용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더 답답해져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선행사건 관리입니다.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좌절감을 덜 느끼게 도와주는 환경 조정인 거죠. 그래서 숟가락질이 너무 어려운 아이라면 퍼지기 쉬운 질감으로 음식을 좀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한 절반 정도를 엄마가 도와주는 방식
또 있어요. 이런 작은 환경 조정만으로도 아이의 좌절이 절반 이상 줄어서 던지기 행동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가장 현명한 훈육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이가 힘든 감정이 올라오면 던지기 할 수 있잖아요. 또 던지기 상황에서 더 화가 나면 때리는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이럴 때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는데요. 숟가락질이 잘 안 돼서 답답하구나. 던지면 위험해. 그럴 땐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언어 발달이 도와줘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행동을 먼저 알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던지지 말고 여기에 놓자 하고 행동으로 숟가락을 여기 놓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번 하면 아이들이 여기다 놓거든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잠깐 식판을 빼고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숟가락질 하는 거 어려워? 도와줄까? 도와줘 라고 말로 하면 다시 밥 먹자 라고 하고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어 하고 숟가락 다시 주시고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식사를 이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던지기 행동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대체 행동을 강화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밥 먹는 상황 하나에서도 아이들의 행동에 정말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저 떼를 부린다, 말을 안 듣는다, 때린다, 못된 행동이다 이렇게만 봐버리면 정작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서 아이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 건데 오늘 또 영상이 길어지네요. 깨물기, 꼬집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깨물거나 꼬집거나 던지거나 때리거나 실제 사례 속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